예, 항상 오면 반갑고 정다운 곳이 우리 도안면입니다. 모든 농업 기술의 시작 그리고 품종 도입의 첫 번째 관문이 저희 우리 도안면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그 총 5개 분야로 좀 파일을 강의 자료를 좀 찢어놨습니다. 5개 파트별로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3개만 하고 마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품종 선택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쁘신 시간에도 나와 주셨으니까 안 나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꼭 한두 개라도 제가 알고 가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몇 개 중간중간에 넣어놨기 때문에 졸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 강의 스타일이.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이제 강의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종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약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전화 오는 빈도수를 따져보면 품종 선택에 대한 전화는 이제는 안 오는 시기입니다. 이미 이제 올해 여러분들의 용농 계획은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올해 파종할 종자들은 다 이미 자가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공비축미국 품종이 새일미하고 새청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이 새일미가 우리 강진군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고 농가들의 외면 아닌 외면을 받고 있는지 아직도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전히 품종적인 특성은 새청무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품종이에요.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새청무는 다 공공비축미국 품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신동진이냐 새일미냐를 가지고 공공비축미국 품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이제 새일미로 되어 있죠. 어디 하나를 보더라도 새청무에 비해서 떨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수량도 품종 특성표를 봤을 때는 새청무보다 20kg가 더 나와요, 쌀로. 하지만 농가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수량을 빼먹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양 시기가 조금 새일미를 하실 분들은 이양 시기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모작은 좀 최대한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 일모작 중에서도 우리 도안 같은 경우에는 6월 5일 이전에 좀 심으시고 질소 비료만 조금 들여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새청무 비슷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장 먼저 제가 새일미를 조금 꺼내 왔습니다. 해마다 새일미는 정부 보급종이 남아돌아요. 남아돌아. 그래서 언제든지 종자를 원하시면 저희가 양질의 정보 보급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바이러스병인 오갈병류 빼고, 그리고 변멸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품종이 약하기 때문에 변멸구는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큼 질소질 비료를 적당히만 주시면 웬만한 병해충은 다 견뎌내는 품종이다. 수량도 이모작을 했을 때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새일미 같은 경우는 이모작 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일모작 중심으로 했을 때 585kg라는 상당히 많은 벼가 아닌 쌀 수량이 나옵니다. 새청무는 얼마죠? 새청무는 560이에요. 560. 이제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품종을 육종하는 이 파트에서 보면은 비료 수준, 그리고 이양, 그리고 병해충 관리 이런 게 딱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매뉴얼화 안에서 쌀 수량을 봤을 때는 오히려 새일미가 새청무보다 수량이 쌀로 봤을 때 20kg가 더 많다. 20kg 더 많다. 근데 새일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지역 내에 있는 도조공장 그리고 우리 농협통합RPC에서 훨씬 더 좋아해야 될 품종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종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종률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보다 이제 뒤에 소수점까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정미소는 뭐 수백 톤 가지고 1년 뭐 물동량이 수백 톤 정도 되지만 우리 농협통합RPC 같은 경우에는 수천 톤이 왔다 갔다 하는 원료국을 가지고 이제 수천 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도정 수율이 0.1%가 높냐 낮냐가 상당히 그 해에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76.1%라는 엄청나게 높은 도정 수율을 갖고 있는 품종이 새입니다.
뭐 지금은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남편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2%, 1%,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1.5% 차이면은 수천 톤으로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만큼 새일미는 좋은 품종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공공비축미고 품종인 새청무인데요. 새청무는 560kg밖에 안 나와요. 근데 560kg 쌀로 봤을 때는 300평당 560kg가 더 나온데도 불구하고 품종 특성표에서 보면 560밖에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수치를 낮춰놨을까요? 오히려 더 나와요. 300평에 560kg 더 나와. 쌀로 560kg 일부러 조금 낮게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쌀로 300평에 환산했을 때 560kg가 넘어버리면 정부 보급종을 생산을 못하게 해요. 지금 새누리 같은 거, 황금누리 같은 거 보급종에서 완전히 빠져있죠. 다수학 품종들은 정부에서 이제 정책이 기조가 바뀌겠지만 560이 넘어가 버리면 정부 보급종을 법적으로 생산을 못한다. 그래서 약간의 꼼수 아닌 꼼수를 여기다 부려놨습니다. 560kg 더 나온 품종입니다. 상당히 좋은 품종이고 그래도 새청무가 좋다고 말을 하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다 비축미고 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일부 농가들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재미가 없다. 새청무 말고 다른 품종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모작으로 새청무를 넣으신 분들 그리고 일모작 중에서도 조금 이양시기가 늦으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말씀 나와요. 5월 20일에서 25일 그래도 6월 넘기지 않고 이양하신 분들 그리고 질소질비를 좀 덥게 넣으신 분들은 새청무만큼 안 쓰러지고 수량 제대로 빼먹을 수 있는 품종이 없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새청무만은 계속 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새청무 다음 세대 품종을 도입하기 위해서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품종 하나가 지역 내에 이렇게 새청무만큼 정착이 빠르고 쉽게 되는 품종은 지금까지 우리 강진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역사상 없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이 새청무가 이렇게 지역 내에서 이제 우리 강진은 도암을 시작해서 이제 뿌리를 뻗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강진을 필두로 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정식적으로 재배 면적 통계를 조사하는데 총 250여 개의 품종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새청무가 전국에서 재배 면적이 순서를 따져보면 몇 등 안에서 들어갈까요? 면적 규모로 봤을 때. 대충 한번 찍어 보십시오. 3등입니다. 3등. 3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청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재배를 많이 해요. 1등이 신동진, 2등이 삼광벼, 그 다음 3등이 우리 새청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신 우리 도암 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만 하는 품종이다. 새청무 역시 어디 약한 병해충 감수성 있는 품종은 아니에요. 웬만한 병해충은 다 견뎌내는데 이렇게 다 견뎌낼 수 있는 전제 조건 하나는 뭐냐면 비료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줄이셔야 돼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질소질 비용을 과용을 하고 질소질 비료가 많다 보니까 문고병부터 시작해서 후기에는 이제 이 새청무마저 도복이 됩니다. 새청무마저 도복이 돼요. 예전에 정말 재미를 봤던 품종 중에 하나가 호품벼라고 있었어요. 호품벼 재배해 보셨어요? 네. 정말 비운의 품종 중에 하나가 호품벼였습니다. 키 작고 밥맛 기가 막히고 그리고 수량은 쏟아지고 근데 그런 품종을 만들어놨는데 그 품종을 없애버린 사람들은 결국 농업인들이었어요. 비료를 갖다 때려 부어도 안 쓰러지거든. 때려 부어도 안 쓰러져. 그리고 그 원료국을 농협에 갖다 주니까 다 깨져 그럼. 질소질 비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새청무만큼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질소질 비료만 욕심을 덜 내시면 정말 재미를 볼 수 있는 품종이다. 아까쯤에 새일미보다 더 도종률이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농협에서 좀 속된 말이지만 정말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말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먼저 농협에 전화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하나 뭐냐면 도종수율이 얼마냐? 도종수율이 얼마냐? 왜냐면 RPC 같은 경우가 솔직히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장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환원도 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수매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인 도정 수요를 이제 물어보는 했었습니다. 새청무 정말 효자 품종 중에 하나고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어차피 실기 오면은 다 교육하는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는 제가 도암 때문에 넣었어요. 도암 연매미들 때문에. 이제 찰배가 있고 매벼가 있는데 그 중간에 찰성을 띠고 있는 중간찰배라고 있어요. 중간찰배. 이게 먹어보면 찰배도 아니고 매벼도 아니고 아무튼 맛은 기가 막히게 좋고 식감도 좋은데 조금 애매한 품종들. 그러한 품종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반찹쌀 중간찰배들이 대부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을 했는데 이 중간찰배는 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들은 하나도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나도 재미를 못 봤어. 여기 있는 골든킨 3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진상벼. 이거는 관공서에서 개발한 품종이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이 진상벼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넣어놨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진상벼를 지금 알게 모르게 재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본인들 식량 아니면 자녀들 택배로 보내가지고 식량으로 이제 보내주시려고. 근데 이 진상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품종명을 기재를 해서 쌀로 찍어서 팔든지 아니면 품종명을 기재를 해서 종자로 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응당한 벌금을 내셔야 돼요. 벌금을. 이 두 개 품종은 품종보호권이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30년간은 그 품종보호권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재배를 하셔서는 안 되는 품종들입니다. 알고만 계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재배를 하지 마시는 게 아니라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근데 재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간찰배라는 게 밥맛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 병해충도 다 안 좋고 수량도 안 좋아요. 대신 밥맛 하나로 승부 보는 게 이 중간찰벼, 반찰벼 품종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 진상벼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찰벼를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인 찰벼의 강자 우리 동진찰벼. 동진찰벼 장점이 뭐죠? 찰벼 중에 동진찰벼를 여러분들 하신 이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숙기가 좀 다르죠. 요 두 개 말고는 없어요. 동진찰벼는. 품종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이 동진찰벼는 숙기가 조금 빠르다. 그리고 수량이 다른 찰벼에 비해서 많다. 근데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이 동진찰벼. 그 해에 해 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노린재 발성이 조금 번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수확해 놓고 이거 제대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팔아요. 상인들은 여러분들의 원료금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0원, 2,000원, 3,000원씩 까야 돼. 그 빌미를 제공을 해주는 게 이 노린재에 의한 반전미. 흑전미, 반전미가 생기는데 아주 약한 품종이 이 동진찰벼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찰벼를 재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논이 10방구가 있다 하면 한 절반만 동진찰벼를 재배하시고 또 다른 5방구는 다른 품종을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품종이 10년 뒤에 나온 품종 이 백옥찰벼예요. 지금도 백옥찰벼는 동진찰벼보다 상인들이 더 쳐줘요, 안 쳐줘요? 최소한 40kg 한 가마니에 최소한 500원 아니면 1,000원은 더 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위도 훨씬 좋고 대신 동진찰벼에 비해서 단점이 있죠. 수확 시기가 동진찰벼에 비하면 일주일 이상 늦어버려요. 일주일 이상. 8월 20일. 동진찰벼는 8월 13일 했습니다. 이상이 나온 날짜가. 수량 역시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동진찰벼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그해 영농 계획을 세우는데 찰벼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동진찰벼만 다 재배하기도 애매하고 백옥찰벼만 다 재배하기도 애매해. 그래서 7대3 아니면 5대5로 해가지고 품종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이제 농가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불만이야. 동진찰벼, 백옥찰벼 이 대안 말고 다른 품종이 없느냐 해가지고 또 나온 품종이 이 보람찰벼입니다. 보람찰벼는 동진찰벼하고 백옥찰벼의 거의 중간적인 특성을 띠면서 장점만을 다 모아놓은 품종 같아요. 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람찰이 상당히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것은 이제 성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뭐 출수기 역시 수확 시기도 적당히 빠르고 뭐 수량은 동진찰려 못지않지만 동진찰려 못지않지만 수량도 적당히 뽑아주고 그리고 뭐 단점이 질소질비료만 많이 하지 않으면 큰 단점이 없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보람철별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종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을 뻗고 실제로 지금 많이 생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 슬라이드도 만들고 나니까 역시 뭐 도안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종자 공급을 하면서 가장 머리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해남쌀 다 들어보셨죠? 네. 근데 지금 다른 품종 특성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안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다가 제가 지도를 그려놨 지도. 해남쌀 우리 강진 지역에 맞는 품종이 아니에요. 맞는 품종이 아니야. 뭐 때문에 아니냐면 우리 강진에서 재배를 해보면 이 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량이 많이 나오는 품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도암 신전 쪽에 해담쌀 종자로 20kg 300포를 제가 못 구해드리고 있어. 지금 300포 지금 저한테 부탁한 농가들이 계시는데 300포 종자를 못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왜 이렇게 선호를 하느냐? 왜 이렇게 선호를 하느냐? 선호하는 이유 딱 하나죠. 뭐죠? 응? 출수기가 빨라요. 빨라. 여러분들 조평벼 많이 해보셨죠? 조평벼 우리 도함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근데 조평보다 지금 2일이라고 되어 있는 한 4일 정도 늦습니다. 근데 뭐보다는 빠르냐? 전남 3호보다는 또 빨라요. 전남 3호보다 한 6일이 빨라. 근데 조평보다는 조금 늦어도 해담쌀을 선호한 이유가 식감이 더 좋고 밥맛이 더 좋기 때문에 해담쌀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해담쌀 종자를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고받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해담쌀 종자를 조금 받으신 분들은 올해 좀 포장 관리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조금 내년에 종자로서 알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암 신전만큼 이 조병에 대한 품종적인 선호도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는 면도 없습니다. 이제 뭐 한설벼도 옛날에 했었고, 뭐 이제 찰벼 말고 뭐 해들도 지금 하고 계시죠? 해들 작년에 우리 도암농협에서 용료를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해들은 어떻습니까? 할만한가요? 해들벼. 안 해봤어요. 해들도 상당히 좋은 품종이고, 경기 이천 2호주에서는 해들을 고시가리를 대체할 품종으로 정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도 작년에부터 재배를 한번 해봤더니 해들도 괜찮은 품종이긴 한데 이게 우리 지역으로 여기서 재배하는 품종 이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전남 3호하고 출수기가 거의 비슷해져 버려요. 해들도. 출수기만 조금만 더 빠른 품종이 있다면 이 해담쌀 말고도 출수기가 조금 더 빠른 종자가 있다면 우리 쌀비리 같은 이모작을 많이 하는 우리 주산지인 도암면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